안녕하십니까, 마이클 쌤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문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녹화 중입니다. 저번에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for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뭐였냐면 I know what to do next 해서 I know what I can do next 기억나요? 처음에 있던 건데 I know what I can do next I should do next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I should do next 그러면 I가 아니라 만약에 I know what you should do next 이렇게 얘기하면 투부정사로 고치면 I know what to do 그래서 I know for 대격 to do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앞쪽에 있는 그 형용사절, 명사절 묶는 방법 할 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때 for 대격 to do라고 말을 했을 때 for는 누구를 위하여 to do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이 안 돼, 이건. 그러면 왜 번역이 안 되냐면 이게 이제 문법 책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문법 책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뭐에서 뭐 토익이든 뭐든 이렇게 그런 문법 책이 아니고 이게 이제 영문학 박사나 뭐 석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는 아주 고전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외국 분들 중에 뭐 거장들이 쓴 그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for 대격 플러스 to do의 이 for는 여기 나오는 이 대격을 잡기 위한 전치사에 불과한 거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대격을 만들어야 잠깐만요. 대격이 뭡니까? 그러면 대격은 목적격을 대격이라 해요. 목적어. 그때 얘기했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라고.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격을 대격이라 해요. 다시 말하자면 그냥 대격이라 한 거예요. 그냥 목적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격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또 격의 얘기가 나오네. 잠깐만요. 격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격을 보면 뭐 이렇게 흔히 학생들이 제가 이거를 한번 학생들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안 써지네. 자, 컷하고요. 얘는 일단 컷하고 뭐야 이거? 네. 항상 이 컴퓨터를 못해서 문제군요. 제가 삽입을 좀 해볼게요. It's me 가 맞아요? 아니면 versus it's I가 맞아요? 뭐가 맞죠? it's me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험에서는 틀려요. 영어 회화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한테 물어봐요. it's me가 맞냐, it's I가 맞냐?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 it's me가 맞다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시 주격이잖아요. 주어니까 주격이라고. 그죠? 그러면은 뒤에는 주격 보호가 와야 되잖아요. 주격 보호가 와야 되잖아요. 주격 보호는 뭡니까? 그러니까 보호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주어랑 주격 보호는 주격이잖아요. 주격 보호니까 격이 일치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it's me는 틀린 거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않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야. 시험 나오면 it's me가 틀리고 it's I가 맞아요. 왜? 이건 주격이니까.
I도 주격이잖아요. 주격은 얘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맞지. 아, 선생님 근데 왜 그렇게 씁니까? 아, 이거는 구어잖아요. 구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데 이 구어의 표현하고 문어의 표현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섞으면 안 돼. 섞으면 시험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생겨나. 그래서 있음이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영어 회화할 때나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실제로는 it's me라고 써요. Who did that? 그럼 it's me. I did tha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it's me예요. 회화적으로는. 근데 이건 틀린 거죠. 뭐에선? 문법에서는 틀린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꼭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it's I가 맞아요. 왜? 격은 같아야 되니까. 격이 같아야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주어하고 주격 보호는 이게 개념이 같아야 돼. 개념. 그러니까 you are dog. 그러면 이 문장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왜? 당신은 개가 아니잖아. 말 되는데요? 저 새끼는 술 마시면 개가 돼요. 물론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런 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문학 작품에 쓰는 거예요. 너는 개새끼다. 이건 문학 작품에 쓰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은유적으로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you are dog이죠. 그럼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시멘틱 이게 그 의미적으로는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죠. 문법적으로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는 you are dog이든 you are 뭐든 뭐 요즘 we all lie에서 보면 it's a faker faker 이렇게 쓰잖아요. it's faker인가? it's faker가 맞는 것 같다. 그죠? it's faker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맞냐고요. 이게 틀리는 거죠.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완전히 틀려요. 근데 왜 원래는 it's a fake겠죠. it's a fake. 그거는 거짓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왜 it's a faker라고 쓰는 거는 it's fake 이러면 이게 문장이 뭐 노래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조금 이게 음에 잘 맞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it's faker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걸 he is faker 이렇게 쓰면 맞겠죠. 문장이 영어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맞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맨날 틀리는 걸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 사람아 시험을 봐야지. 응? 시험을 봐야지. 시험을 봐갖고 통과해갖고 좋은데 취직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안 할 거면 열심히 영어 공부할지 이거 뭐가 있어? 그냥 그런 대로 살죠. 뭐 없이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영어가 꼭 필요한 경우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전체 인구의 한 5%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 근데 뭐 100%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80 노모인 우리 어머님도 영어 공부를 여전히 still she's studying English, right? So it's faker는 틀려요. 왜냐면 it은 사물이고 faker는 지금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he's faker 이러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it's a fake라고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격은 격에 맞춰서 쓰이는 거, 목적어는 목적 격에 맞춰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주격보다 이렇게 전치사의 봐봐요. 주격은 주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해. 내가 중심이다 이거지. 내가 동작의 중심이다. 주격. 목적격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묶어주는 건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를 묶어주고 나서 얘를 따로 떨어뜨리면 안 돼. 이 전체가 하나의 밑줄 쫙 어디 갔어요? 밑줄이 또 여기 없네. 밑줄 어디 갔어요?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구고 for는 번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wrong for you to tell a lie. 뭐 tell a lie 다 아시죠? We all lie 하는 거. tell a lie. it is wrong for you to tell a lie. it is wrong to tell a lie.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아주 막연한 사람들이에요. 막연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To tell a lie is wrong. 이런 뜻이야. 이럴 때는 for의 의미상의 주어를 앞으로 가져 나올 수 있어요. For you to tell a lie is wron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쓰는 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전치사의 대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오냐?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뭐 가르쳐 드리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오면 왜 가르쳐 줍니까, 제가? 근데 사실 이렇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특히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게 for 대격 플러스 투부정사에 for를 안 쓰고 대격의 전치사로 ove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선생님 왜 이렇게 영어는 뭐 for도 썼다, ove도 썼다 그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도 영어가 원래 짬뽕이라서 영어는 여러 가지 어형 이 언어가 짬뽕이 된 거죠. 프랑스의 뭐 단어와 라틴어의 문법과 독일어의 뭐 문법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이렇게 막 믹스드한 이런 비빔밥이에요. 진짜 영어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관사가 몇 개 없다는 게 정말로 좋은 겁니다. 야, 관사가 있는 이 프랑스 이 프렌치나 아니면 이탈리아 돌아버립니다. 그건 뭐 나는 재주도 없고 그래갖고 이미 포기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영어가 다양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예요. 방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 영어가 5%밖에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영어에 미쳐갖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갖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뭐 나는 영어를 이렇게 했고 드라마를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하고 뭐 엄청나게 뭐 난 이렇게 뭐 드라마를 쉐도잉 해갖고 뭐 난 쉐도잉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 이렇게 듣고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영어의 뭐 리스닝을 늘리고 뭐 이런 대단한 노력들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대기업에 처음 들어갔고 영어를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갖고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갖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어가 필요해, 진짜. 그래갖고 대기업들이 그 영어 아침에 학원 등록시켜갖고 출석 체크하면서 그 임원이 될 사람들 뭐 누가 임원이 될지는 모르니까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임원이 되면 그 사람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영어를 못해갖고 진급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진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언제 써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는 우리나라를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민 와갖고 여기 사는 분들도 더 필요하죠. 아주 절실하죠. 근데 도전하기가 겁나죠. 왜냐면 나이 들어갖고 여기 와갖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어를 뭐 투부정사의 대격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뭐 이런 거를 뭐 공부하기가 쉽겠어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치 어떤 거냐면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엄마 이거 뭐야 뭐 깎아줘 뭐 맘마줘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는 게 원칙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살면 그렇게 배우는 그렇게 다 커갖고 못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중고등학교 때 영어의 문법이
탄탄하게 돼야 나중에 이제 영어 회화가 필요하든 영어 뭐 이메일 보내는 게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 간에 이 영어를 쓸 수 있는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오브 대격 플러스 2. 이건 왜 오브 대격을 쓰냐면 요 오브 대격 앞에 나오는 이 대격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이 오브 대격을 쓴다니까. 이게 진짜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it is kind for you to help me냐 아니면 it is kind of you to help me냐. 답은 B죠. 답이 B예요. 빨간색으로 쳐갖고 틀린 것 같아요. 답은 B입니다. 오브가 틀리죠. 아니 4가 틀리죠. 오브가 맞습니다. 이건 그른 답입니다. 그른 답. 오브가 만든 답이죠. 이게 시험 문제에 뭐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대격으로 많이 쓴다. 아니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for 대격이 많이 나오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대격을 쓰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든지 for 대격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격의 성격을 나타내는 뭐 careless라든가 뭐 nice라든가 kind라든가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it is nice of you to do that for me 뭐 이런 식으로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that much 이렇게 쓰면 뭐 네가 그렇게 나를 도와준 거에 정말 너는 친절한 사람이군요. It is honest 뭐 혹은 it is dishonest of you to tell a lie 이렇게 tell a lie를 하는 것은 너가 tell a lie를 하는 것은 dishonest하다 이런 뜻이에요. It is foolish of you to go there on foot. 너 거기에 걸어서 가는 거는 foolish한 일이야. 뭐 이런 거를 실제로 보기는 좀 힘들겠죠. It is clever of you to find out a good way to do that kind of difficult task.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태스크를 하는 그 방법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너는 굉장히 클레버하다 이런 뜻이에요. 클레버가 영리하다 뭐 그런 뜻이냐 영리하다 영악하다 총명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nice of you 하고 kind of you예요. 이거를 it is nice of you, it is nice of you, it is nice of you, it is kind of you, it is kind of 그 nice하고 kind는 외운다고 쳐요. careless는 어떻게 배우죠? dishonest나 honest는 어떻게 배우죠? foolish는 어떻게 배워요? It is foolish of you 이렇게 열심히 외웁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 바보 같은 짓이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이 그때 강조를 했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는 대격을 쓰지만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브 대격의 앞쪽에 오면 이건 앞쪽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오브 대격 to는 안 돼요. 위에 올라오시면 for 대격 to tell a lie is wrong 이건 된다 그랬잖아요. For you to tell a lie is wrong 이렇게 얘기하는 거. For you to tell a lie is bad 이렇게 쓰는 거는 맞아요. 맞다니까. 그런데 오브 대격은 앞쪽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그거는. 거기까지 이렇게 딥리하게 밝혀내봐야 여러분들을 가르쳐줘봐야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어쨌든 간에 it is nice of you to do it is kind of you to do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한번 꼰 게 있어. 약간 더 한번 꼰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It is considerable for you to do예요. 이 considerable은 대격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considerate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로서 또 대문자가 됐어요. 짜증나게. 형용사로서 배려심이 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대격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배려심이 있다 하고 당신이 중요하거나 상당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격이. 근데 considerable이라고 하는 거랑 consideration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것도 형용사로서 상당한이란 의미고 근데 이제 consider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형용사기 때문에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considerable이냐 considerate가 헷갈린다고. 우리가 consideration 배려심이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 is considerate of you to help me 이렇게 쓰면 나를 도와주는 거 보니까 당신은 굉장히 generous한 사람이군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consider라는 말이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헷갈린단 말이야. 하여간 이게 헷갈리면 많이 나와. 헷갈리면. 그렇겠죠. 헷갈리는 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대격이 for 대격과 of 대격이 있는데 of 대격에 대격을 대격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앞에 올 때는 절대 for를 쓰면 안 되고 당연히 of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for 대격을 쓴다고 외국인이 넌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of 대격 to도를 써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